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다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조기 폐장한 뉴욕 증시가 미정부 셧다운 사태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해임 시도로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했습니다. 또 이 배당락 전일을 맞아서 대주주의 과세를 피하려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1% 넘게 떨어진 202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연말 수익률 방어를 위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낙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이 떨어졌고요.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3,4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다만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고 시총 상위주들이 반등하면서 낙폭을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역시나 대부분 업종들이 떨어지면서 오늘장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성탄절을 맞아서 사실 휴장이었는데 어제 이제 미증시나 일본 그리고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또 개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좀 약간의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충격의 도가니였고 어제 특히나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5% 정도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장에 좀 충격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이 시크릿 노트를 계속적으로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선진국가와 우리나라 시장 간에 디커플링 현상이 생길 거기 때문에 결국 선진국가들이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장세도 물론 그 여파에 맞아서 개파락으로 출발됐지만 오늘장은 완전히 조금 상반된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글로벌 증시 자체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뚜렷하게 수급이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개인들만 약 8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는데 바로 오늘장이 바로 이제 마지막 이제 연말 배당을 매수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부분이 오늘 기관들을 통해서 오후장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바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금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맞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증시의 특수성을 좀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메이저 수급들도 괜찮은 흐름이고 선물 역시 지금 상당히 6,200계약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시가 더 이상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시피 막연한 공포보다는 용기를 가지셔도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내일장이 아무래도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하락 출발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큰 폭의 하락보다도 좀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선진국 증시 흐름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만큼 우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해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링크제네시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으로 오늘 19%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장비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사업 부분에도 또 이제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지난번에 제가 친환경 차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번 해드렸지만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런 신규 사업,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마켓 트렌드를 쫓아간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또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오늘장에 시장이 그렇게 강한 장세는 아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참 아쉬운 거는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어제장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는 휴장이니까요. 월요일이죠. 월요일장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주가가 역배열 상태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120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평들이 역배열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가 또 하락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뭐 저점에서 매수 잡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갑자기 이제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그렇다고 또 추격 매수하기에는 또 아마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가 나왔을 때 무작정 쫓아가시기보다는 좀 원칙적으로 이런 종목도 뭐 스캘핑을 이용하신다라면은 단기 매매로 빨리 치고 나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또 내지는 스윙 관점으로 공략을 하실 때는 오늘 장에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해당 종목이 역배열 상태에서 21선과 6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장에 이 60선 구간을 지지받고 오히려 N자형 패턴의 흐름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접근을 해서 아마 좀 단기 수익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61선을 지지받고 N자형 패턴을 그려준다면 스윙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셀루메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무릎 반월상 연골 부분 대체제인 이 BMG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조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썼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제약바이오도 참 노이즈와 호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를 필두로 해서 뭐 셀트리온도 그랬고 정말 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동성제약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내지는 연초에 스케줄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지난 월요일까지 바로 신저가 종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당 종목들 지난 8월 달과 9월 달 사이에 워낙 기술적으로 자리가 좋았었고 소위 말해 앞전에 전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60선, 5일선, 21선, 60선까지 전부 다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워낙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공략을 많이 했었던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마 갖고 있으면서 대응 방법도 없었을 것이고 지난 월요일까지 신저가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대다수들 손절을 하셨거나 거의 뭐 자포자기 심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과 2월 달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강세장이라 아니라 이번 달보다 조금 더 반등장이 나온다라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증시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해당 종목들의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실 게 아니라 과거 대비해서 과연 저점 구간을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는 지속적인 신저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본다라면 앞전에 2017년에 전저점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역시 이번에도 주봉상 지지 구간을 받쳐주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구간에서 한 번씩 급등을 줬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고 이런 종목을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대응을 철저히 하셔서 단기적인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를 잡으시거나 단기적인 상승을 통해서 약간의 손절이라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단기적인 상승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세종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섹터들이 하락한 가운데 수소차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 기대감에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10%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 종목이 일단은 급등을 해서 저는 일단 기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이제 친환경 관련차 중에서
일단은 2차 전지와 수소차가 있지만 2차 전지는 실적으로 인해서 가니까 결국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가치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해서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온라인 공개방송 오신 분들에게 세종공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EM코리아나 일진다이아, NK 등등의 이런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테마성이 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역시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각 부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사실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과거부터 보면은 주가가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움직이지 않다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현대그룹에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개발 이슈가 나온다라면 한 번씩 이제 급등은 줍니다. 급등 주고 나서 아직까지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는 실적주는 아니다 보니까 도로 이제 제자리로 회귀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이용하실 때는 단발적인 뉴스와 이슈와 이런 기술적인 대응으로 빨리 좀 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고 빠져나가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고점에서 매수할 경우에 물려서 결국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슈로 인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저가 구간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재차 급등을 만들어줬던 패턴이고 N자형 패턴으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 60선 구간대에서 매물을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매도 구간으로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 해당 종목을 만약에 다시 공략을 하신다면 역시 앞전에 전저점 구간대 6,160원 구간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좀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시키는 그러한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매와 매매 방법과 그리고 이슈들을 꼭 참고하셔서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역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이 세종공업의 추가 대응 방법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수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꼭 투자 전략 갖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공업까지 검색해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세종공업의 추가 대응법과 또 남아있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사실 정말 이 연말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그래도 참 연말에 돈도 많이 돈 나갈 때도 많은데 사실 돈 벌기 좋은 장이면 좋겠지만은 참 잔혹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뭔가 속 시원한 장세가 나오지 못해서 수익을 보기가 참 까다로운 장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이 저는 그렇게 나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나쁠 정도로 판단이 안 들고 그래서 현재 지금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참고해야 될 전략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향후 시장의 흐름과 단기 매매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래요.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2018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딱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항상 이 마지막이 참 좋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 마지막을 잘 끝내놔야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좋은데 이 2018년 연말이 참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잔혹한 증시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글쎄요. 뭐 약간의 반등 정도는 나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월 달부터 지난 12월 달까지 정말 12개월 동안 뚜렷한 상승장도 없었고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싶어서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이 늘어나고 종목 수가 늘어나고 또한 매매 비중이 커졌을 때 하필이면 그때마다 뒤통수를 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8년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락장을 맞아서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주식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대체 이 증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뉴스에 언론에서 2019년에 대한 경제가 더 안 좋다라고 하는데 경기가 더 안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2019년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는 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참 여러분들 고민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오늘 파고 들어볼 테니까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우리나라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분들하고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미국 나스닥 차트를 항상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건 그야말로 바닥이 없습니다. 추세대를 깨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제 우리나라 날짜로는 성탄절이었지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자, 그런데 증시가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바로 옆 나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글쎄요. 더 충격적인 모습은 5%나 하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증시를 뺐었던 걸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사실 그렇게 자세히 따져보면은 시장을 과연 이렇게까지 뺄 이유였나 싶습니다. 자, 미국의 정부가 지금 셧다운제가 발생이 됐죠. 바로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이 국경 장벽 예산안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의회하고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마자 바로 22일 0시 기준으로 정부가 셧다운을 발표를 했습니다. 셧다운에 돌입된다라는 거는 사실 과거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게 있었을까요? 셧다운이 됐다고 갑자기 증시가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맞물려서 최근에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야, 이거 파월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지금 경기가 따라주지 않는데 금리를 올린다. 쟤는 제정신이 아니다. 쟤 사임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월의 사임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게 정부적으로 바로 정책적으로 심상치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물려서 사실 파월 의장을 사임시키기는 어렵다 보니까 재무장관인 문우신까지 사임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전부 다 우리나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정부 내의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리스크가 생긴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이슈가 투자자들한테는 가볍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니케이 지수까지 큰 충격을 주게 됐고 옆나라 중국도 충격을 줬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개장 때 여파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면서 역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976년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셧다운제가 20번 이상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20차례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번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쭉 한번 봤을 때 20여 차례 중에서 셧다운에 대한 평균 기간이 한 6일 정도가 됐습니다. 6일 정도 셧다운이 있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셧다운이 있기 전까지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을 했었지만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정부의 재가동이 일어났을 때는 다시 증시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일 정도면은 이 셧다운이 풀리게 됐었고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만 보더라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18년 1월 달과 2월 달 당시에도 정부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날은 3일 정도 셧다운이 있었고요. 두 번째 2월 달에는 9시간 정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역시 시장에 충격은 줬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물론 이 정치적인 이슈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하고도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충격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에 크게 충격을 주는 거는 1976년 이후에 20차례 정도의 셧다운이 있었고 그동안에도 증시에 충격은 줬지만 단발적인 요소였습니다. 평균 셧다운 기간이 6일 정도였고 2018년만 세 번째 셧다운인데 그동안의 셧다운과 다른 거는 이번에는 조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트럼프하고 지금 의회하고의 의견 충돌이 과거 2011년 8월 달과 비슷한 사례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백악관과 공화당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당시에 증시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됐었는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2011년 8월 달 미국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당시에도 백악관과 공화당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셧다운이 발생이 됐었고 한 달 동안의 증시가 크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셧다운이 풀리고 나서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당시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이 이슈가 단발적으로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반등은 나왔지만 다시 조정을 줬었고 반등을 줬지만 다시 조정을 주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고 결국 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다가 그 이후에 해결이 되면서 증시가 반등됐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우리나라 지수에도 여파를 줬었죠. 가벼운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미국이란 나라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는 전 세계를 당연히 뒤흔들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2011년 8월 달 코스피 코스닥도 역시 충격을 같이 받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2개월, 3개월 걸려서야 시장이 반등을 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시 2개월, 3개월 동안에 큰 폭의 하락과 반등, 큰 폭의 하락과 반등을 반복했었습니다. 당시도 우리나라 시장 충격에 같이 빠졌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글쎄요. 아직까지도 선진국이 되질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흥국가고 신흥국가다 보니까 선진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만의 악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미국이 크게 출렁거릴 때마다 그걸 그대로 맞았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미증시가 빠질 때마다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 증시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지난 10월 달에도 이렇게 빠졌는데 또 미국 때문에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또 손절해야 되나? 이거 주식을 포기해야 되나? 아마 최근에 대부분들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과거하고는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또 충격을 줬고 미국이 충격을 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충격을 가했던 것은 맞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미국이 셧다운이 돌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여파는 나오지만 과거는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가, 바로 여러 가지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전혀 상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유가인데요. 미국은 산유국입니다. 미국은 산유국이라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벌 수가 있는 나라고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죠? 반대로 유가를 사다 들여와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되파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나가게 되지만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싸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되죠.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나라한테는 점차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까지 지금 차트를 전부 다 보게 되면 증시가 전저점들을 전부 다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글로벌 증시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미국은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S&P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이 하락이 나왔는데 보통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지게 되면 베어마켓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약세장이라는 말이죠. 과거의 통계치를 구해다 보면 약세장에 진입을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글로벌 증시 하락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국내 증시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지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이라는 정치적인 이슈라서 환율에도 역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113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데 1130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장중에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국내 시장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나온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캔들이 어떻고 이평선이 어떻고 보조지표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수급은 가장 먼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모든 재료에 선반영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이 기업에 숨겨진 내용이 있다. 누군가는 알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 회사의 주주들이나 그 회사의 관계자들은 알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미리 사겠죠. 자, 수급은 재료에 항상 선반영합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집 맛있나 보다. 저 집 유명한가?
궁금한데 나도 한번 가서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기대치 이상의 맛이 사실은 안 나죠.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막상 먹어보면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왜 거기 가서 먹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라는 건 현재 증시 상태, 현재 그 기업의 주가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수급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잘 보시면 원래 시장이 하락할 때는 대표적인 특성이 개인들만 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팝니다. 시장이 약세장 때는요, 조정장 때는요, 개인들은 사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이 나오려면 개인들이 사면서 기관들이 강하게 베팅을 하거나 내지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베팅이 되는 그러한 조건이 성립돼야 강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은 매일매일 샀습니다. 근데 오늘은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은 8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생각보다 많은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량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수량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꽤 들어온 편인데 그중에서도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이 세 주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급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금융투자라는 건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1주에서 2주 정도를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반복을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금융투자가 들어온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50인 이하의 큰 자금을 모아서 굴리는 사모펀드입니다. 불특정, 정말 아니죠. 특정한 집단이죠. 돈이 많은 주체들. 자, 근데 이 주체들이 그동안 시장에 보이지 않다가 오늘 장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12월 26일 연말 배당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연말 배당이라는 건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남는 돈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말 배당이라는 거, 글쎄요.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아직 활용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주식 경력 13년 동안 느낀 거는 연말 배당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항상.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 나는 것도 좋지만 배당을 이용해서 수익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데 따질 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하셔야죠. 자, 그럼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말 배당은요. 연말 마지막 거래일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9일, 30일, 31일 폐장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이 1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12월 28일 날 사면 되나요? 아니죠. 주식은 매수해서 이 거래일 뒤에 내 계좌에 보유한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8일 날 보유를 하려면 언제 사야 됩니까? 당연히 12월 26일까지 매수한 사람이 28일 날 보유한 걸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자, 결정적으로는 마지막 거래일, 이 거래일 전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바로 오늘까지가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평균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금융투자, 사모펀드가 오늘 장에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떨어지기보다는 마지막에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종목을 사신 분들은 분명히 배당이 있는 종목들은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 주총 이후에 결과가 나와서 계좌에 수익금이 들어오실 거고
배당주를 안 사신 분들은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나중에라도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라도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월 26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거래일까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보유를 한 사람들은 이 종목을 이 기업의 주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 조건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당 종목에 15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내지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분율 1%, 코스닥 기준으로는 지분율 2%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매도를 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의 수급이 8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들 매도 투매가 아닙니다. 그냥 양도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글쎄요. 그래도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2021년에는 이 이슈를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21년에는 올해까지는 15억 이상의 투자자들이 대주주에 해당됐지만 2021년에는 한 기업에 3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주주 요건이 됩니다. 그만큼 올해보다 2021년에 매물이 쏟아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로 12월 달 이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잘 알고 계셔야 12월 달에는 지수가 빠지는구나. 그때는 피해서 언제 종목을 살지 투자 전략을 세워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개인들 매도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전략은 무엇일까요? 배당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고배당주를 사셨어야 됩니다. 장 막판에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이 전부 다 배당주들입니다. 실적이 내년에 개선될 기대가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오늘 장 막판에 상승을 했습니다. 왜요? 오늘 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3월에서 4월 달 이 사이에 내 계좌에 수익이 들어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난 이거 못했다. 그러면 내년 12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살짝 돌려보신다면 바로 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까지 매수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지만 배당을 나눠주는 만큼 특히나 주식 배당을 주는 만큼 내일 배당락이 생겨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코스닥 기준으로 660까지도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배당락하고 나서 그 기업들의 주가는 오후에 들어서 오히려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배당락일 날 주가 하락한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단기 매매로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배당주를 매매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무슨 말인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놈이 아마 7%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7%가 아니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평균 한 20위에서 50위권에 있는 종목들,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되는 종목들은 배당락이 크지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좀 종목들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배당 수익률 3% 정도에 있는 종목을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작년의 주가입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 바로 박스권 횡보가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고 해당 기업 배당 수익률 3%가 조금 넘습니다. 배당금으로 따지게 되면 한 주당 1,500원을 줬습니다. 작년에. 자, 그런데 바로
배당락일 전날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배당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오히려 끌어올리면서 음봉망치형 캔들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배당도 받을 수가 있고 배당락으로 피해를 안 보게 됩니다. 내지는 배당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날 빠졌을 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수익률 또한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당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고배당주를 26일 날 사시던가 내지는 27일 날 배당락 때 떨어진 종목들을 사셔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SKC라는 기업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자, 26일까지는 양봉이었습니다. 바로 고배당을 챙기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양봉 마감이 됐고, 다음 날 배당락일 날, 자,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전일 종가보다 하락률이 크지가 않아서 오히려 배당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 배당락으로 손실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수익도 챙기고 역시 배당금도 챙기는 전략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또 다음 화면도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주가가 12월 달에 떨어지다가 배당락일 전날의 양봉이었습니다. 자, 강원랜드라는 종목인데 바로 전일 종가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큰 기업이라 배당락을 두들겨 맞아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을 받고 다음 날 빨리 파는 방법이고 내지는 배당을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락일 날 떨어졌을 때 사서 주가가 끌어올리면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2월 26일, 27일 이 이틀 동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고 강세고 간에 연말 배당은 항상 줍니다. 매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들이 안 올라간다고 그냥 무서워서 공포에 떨 게 아니라 고배당주를 공략하셔서 나중에 3월달, 4월달에 내 계좌에 수익금이 들어올 수 있게 배당을 타시던가 내지는 배당주를 공략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배당락일 날 떨어진 종목들을 저점에서 사서 오후에 끌어올릴 때 단기 매매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당주를 못 사신 분들은 내일장이라도 이 배당락이 큰 종목들,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을 저점에서 사서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배당주를 못 사신 분들, 내일 배당락 하락폭이 좀 큰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으로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배당을 활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듣고 오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추가적인 내용 공개한다고 하십니다. 종관이 어떤 내용 더 말씀해 주시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또 강의가 화요일이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배당주를 공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배당주를 좀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당주를 사는 날이 오늘로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다수가 배당주를 못 사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배당주를 놓쳐서 아쉽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내일 배당락을 활용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장이 약한 만큼 정말 이러한 방식으로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정말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내일 배당락이 좀 하락폭이 큰 종목, 그래서 아마 하락폭이 커서 또 주가 리바운드가 좀 클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